입니다. 이번에도 저희 글로벌 미디어 학부 아트앤 테크놀로지에서 진행했던 팀 프로젝트를 소개할 건데요. 일단은 글로벌 미디어 학부 아트앤 테크놀로지 학부에서 진행했던 거고, 일단 바로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 좀 로딩이 오래 걸리는데, 이거는 인공지능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고요. 로딩이 있고, 로딩이 끝나면 이렇게 5개의 작품이 표시가 되고, 작품을 클릭해서 이제 각 작품별로 그 작품의 내용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첫 번째로 라이트 스케쳐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제가 만든 건 아니고 편유나 씨라고 저희 같이 아텍 팀플 했던 분이 만드셨습니다. 저희 아텍 팀플은 저랑 편유나 이선우 이렇게 3명이서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라이트 스케쳐 같은 경우는 카메라를 이용한 작품인데요. 그래서 카메라를 향해서 손을 펼치면 인공지능을 통해 이제 손이 펼쳐진 걸 인식하고 이제 펼쳐진 거랑 닫힌 걸 인식해가지고 공을 자유롭게 움직이는 형태의 작품입니다. 다음으로 마지 펑션 테스크인데요. 이거는 그림판 같은 이제 프로그램인데, 그래서 뭐 스티커 같은 걸 하거나 원 같은 걸 만들거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다음에 코드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이선우 이선하구가 만든 건데요. 이제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 메인이 아니라 드로우 함수를 작성하고 F5를 누르면 이렇게 화면에 코드가 표시되는 형태의 프로그램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약간 최적화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끝난 페이드아웃이 조금 이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볼 시뮬레이션도 이선호 친구가 만든 거고요. 클릭을 하고 이렇게 손을 조정해가지고 뭐 공을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에 픽셀레이션인데요. 이 픽셀레이션 프로그램도 이선우 친구가 만들었고, 한 이미지 파일이 있으면 이 이미지 파일을 픽셀별로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픽셀화를 시켜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저희 익스프레스 터미널, 정확히 이 작품 프로젝트 이름은 온라인 미술관인데요. 그렇게 해서 제가 만든 익스프레스 터미널 그 밑에 5개의 작품, 이렇게가 저희가 만든 팀 프로젝트의 결과물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팀 프로젝트 자체 시연 영상은 이미 있으니까 거기에 담긴 좀 기술적인 부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번에 벽돌 깨기 했을 때도 제가 꽤나 기술적인 부분을 신경 써서 만들었는데요. 이번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저번보다 훨씬 더 기술적인 부분을 최대한 신경 써서 만들었습니다. 특히 가장 신경 쓴 거는 이제 저희 프로젝트가 좀 더 복잡하다 보니까 전 이거를 P5.js, P5py를 그대로 쓰지 말고 그걸 한번 랩핑한 뭔가 좀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P5 리액트라는 좀 자체적인 라이브러리 하나 만들어서 사용 중인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메인 PI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성이 됐고, P5 리액트라는 라이브러리를 가져오고, 이제 그 라우터 같은 경우는 이제 컴포넌트인데, 여기서 이제 스크린 어딨지? 네, 여기서 라우터라는 가장 중요한 컴포넌트를 가져와서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에셋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행했고요. 셋 루트로 라우터를 설정하고 윈도우 런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사실 리액트를 따서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기반으로 만들었긴 하지만 리액트랑 작동 구조는 좀 많이 다릅니다. 이게 파이썬이랑 리액트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위에서 돌아가고 이 친구는 이제 파이썬 위에서 돌아가다 보니까 좀 차이점이 많아가지고 특히 중간에 중요한 언어적인 구현에 대한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내부적인 좀 작동 구조를 따왔다 정도고 실제로 내부 구현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내부 구현부터 하나씩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핵심이 되는 코드는 이제 P5 React 이 폴더인데요. 이게 이렇게 5가지의 폴더가 있습니다. 코어 같은 경우는 P5 React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핵심 파일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7가지의 파일이 있는데 p5.js의 asset 이런 텍스트나 이미지를 관리하는 asset 매니저, 그다음에 p5.js의 draw, 렌더, 그다음에 add event listener나 디스패치 이벤트, 또 set timeout이나 clear timeout 등 자바스크립트의 언어, 자바스크립트에서 조금 더 다운 그런 클래스인 아톰 클래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HTML에서 앵커나 body, div, p 이런 엘리먼트를 나타내는 엘리먼트 클래스가 있고요. 엘리먼트 클래스 같은 경우는 아톰을 상속받습니다. 이제 P5 React 라이브러리랑 이름이 같은 P5 React.pi는 이제 리액트에서 상태 관리를 할 때 중요한 훅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리액트 같은 경우는 이제 클로저를 이용해서 함수를 많이 구현하잖아요. 여기서도 클로저를 이용해서 이런 리액트 훅들을 구현하게 되는데 여기서 다만 조금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런 자세한 부분은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유즈 이펙트와 유즈 스테이트, 유즈 어리에프를 이렇게 여기서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p5.js의 자체적인 타이머가 있긴 하지만 이제 셋 타임아웃이나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처리해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글로벌 타이머를 따로 만들어서 실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밸류 같은 경우는 실제 값을 나타내기보다는 솔직히 여기가 코어보다는 유틸 쪽에 있어야 되는 코드긴 한데 이제 애니메이션 같은 거를 줄 때 이제 순서대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value라는 코드가 있습니다. 이 코드를 바탕으로 이제 애니메이션 같은 거를 구현을 합니다. 윈도우 같은 경우는 이제 자바스크립트의 윈도우 객체, 즉 글로벌 객체와 비교될 정도로 중요한 클래스인데요. 이제 p5.js의 전역 객체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들은 얘가 대부분 소화한다고 보면 됩니다. 얘도 p5.js 일원인 만큼 아톰을 상속받아가지고 진행하고 있고요. 이벤트 디스패처 이렇게 있고 여러가지 메소드들이 있습니다. 각 메소드와 기능에 대한 설명은 뒤에서 이해하겠습니다. 엘리먼트스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 HTML의 앵커나 div, p 같은 태그들인데요. 엘리먼트는 여기 코어에서 엘리먼트를 상속받아가지고 각자의 속성이 있고 드로우를 통해서 실제 화면에 그려진 것을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픽, 이미지, 어리시티, 텍스트는 모두 이제 P5py의 그림 그리는 이클립스, 그래픽, 이미지, 어리시티, 텍스트를 모두 추상화한 거고요. 이제 프래그먼트가 뭔지 할 수 있는데 이 프래그먼트는 이제 리액트의 프래그먼트와 비슷한 걸로 이제 이 p5.react가 아직 완벽하진 않아가지고 스트링이나 널 이런 것들을 반환하면 오류를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차일드런만 사용할 때 리액트에서 비슷하게 차일드런만 사용할 때나 아니면 그냥 빈 엘리먼트를 보여줘야 할 때 이 프래그먼트를 많이 사용합니다. 다음은 이벤트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다양한 이벤트가 있는데요. 이벤트라는 기초적인 클래스가 있고, 이 이벤트를 바탕으로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 p5.py에서도 자체적으로 이벤트를 지원합니다. 마우스 클릭이나 아니면 마우스 이동, 마우스 오버 아웃, 이런 마우스 오버 아웃은 자체적인 이벤트고요. 마우스 프레스드, 릴리즈, 드래그드, 마우스 휠 이벤트, 이런 이벤트가 있는데, 이거를 P5 리액트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한번 추상화한 이벤트가 바로 이 이벤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벤트를 한번 추상화했기 때문에 이벤트 형식과 비슷한데요. 만약에 오리지널 이벤트 객체가 필요한 경우 이제 오리지널 이벤트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훅스 폴더에 있는 파일들은 유지 이펙트, 이런 기초적인 훅이 아니라 그 훅들을 사용해서 만든 조금 더 편리하게 만든 내장 훅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제 자체적으로 전역 상태를 지원하기 위해서 use global state 이라는 훅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여기서 코어에서 밸류에서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을 위한 밸류를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use value라는 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유틸 같은 경우는 헥스터 RGB, 이제 헥스 값을 할 때 저희가 오퍼시티 즉 불투명도를 넣어야 되는데, 이 불투명도를 계산하는 게 숫자로 해야 되다 보니까 헥스로 받아가지고 오퍼시티로 넘겨주는 이런 역할을 위해서 이런 헥스터 RGB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스테이트, 여기서 훅만 소개를 드렸는데, 글로벌 스테이트라는 클래스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바탕으로 글로벌 상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그 리액트에 리코일이라는 거를 알아가지고 이거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마 실제로는 이런 방식으로 구현하는 게 아닐 겁니다. 글로벌 콘텍스트에다가 해가지고 따로 구현을 할 거고요. 이거는 그냥 흉내만 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스크린 같은 경우는 스크린보다 이제 컴포넌트를 먼저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컴포넌트는 이제 여러가지 훅과 훅과 이벤트를 윈도우를 조합해가지고 엘리먼트를 반환하는 그러한 함수를 말하고요. 이제 파이썬은 객체 지향 언어고 클래스를 많이 사용하는데 왜 함수를 쓰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함수가 편하고요. 리액트에서도 예전에는 클래스형 컴포넌트를 썼지만 최근에는 훅을 도입하면서 함수형 컴포넌트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함수형 컴포넌트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 파이썬에서도 함수형 컴포넌트처럼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언어적 차이가 있는데요. 이제 리액트에서는 어떤 함수 안에 이런 훅들은 무조건 최상위 레벨에 있어야 합니다. 이게 리액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줘야 되는 건데요. 근데 저희 p5 리액트 라이브러리에서는 훅을 함수 안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어가지고 사실 이거는 제가 해결을 했어야 됐는데 해결을 못한 문제이고요. 여러 가지 언어적 차이를 제가 아직 완벽하게 파악을 하지 못해가지고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여러 가지 컴포넌트가 있어서 이거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스크린을 참고로 여기서 내장 훅 말고도 따로 이 외부 프로젝트에서 훅을 몇 가지 만든 게 있는데요. 이제 유즈 벡터 같은 경우는 원래 유즈 밸류 같은 경우는 값을 하나밖에 안 되는데, 유즈 벡터는 그냥 값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훅이고요. 이제 그 p5.react가 2D를 다루는 이제 2D 그래픽을 다루는 거다 보니까 XY 좌표나 그 위드 헤이트 같은
그 값이 두 개 있는 형태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유즈 벡터라는 훅을 따로 만들어서 편리하게 사용했습니다. 유즈 웍스는 사실 안 쓰고요. 왜 만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웍스라고 작품이 방금 5개가 있었잖아요. 그 작품들을 관리해주는 데이터인데 이거를 좀 더 훅처럼 사용하고 싶어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크린인데요. 이제 리액트 라우터 돔이라고 보시면 편합니다. 다만 리액트 라우터 돔과 조금 다른 점은 이제 훅이 이동하더라도 그 페이지가 이동하더라도 상태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건데요. 사실 이것도 해결하라고 하면 해결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상태가 날아가 버리면 오히려 곤란한 상황이 있어가지고 그냥 상태를 유지시켜 버리고 반대로 특정 상황에서 바뀔 때 상태를 이게 리셋 훅을 해가지고 상태를 초기화시켜 버릴 수가 있거든요. 상태를 초기화시키는 방향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워크 스크린 이제 간단하게 스크린 순서를 소개해드리자면 맨 먼저 로딩 스크린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웍스 스크린이 뜨게 되고 웍스 스크린에서 워크를 선택하면 애니메이션 후 워크 스크린으로 이동해서 해당 워크를 렌더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음으로 스테이트 같은 거는 글로벌 스테이트를 말하는 건데요. 이제 총 4개가 있는데 현재 작업물이 어떤 건지를 가르쳐주는 스테이트가 있고 현재 액션을 뭘 취해야 되는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작품 페이드아웃 처리할 때 그냥 하면 뚝 끊겨버리는 문제가 있어서 이걸 도입을 했고요. 라우트 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떤 라우트에 있는지 그다음에 이거는 웍스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보여드리는 게 편하겠네요. 웍스에서 이렇게 마우스를 스크롤 해가지고 이렇게 작품들을 스크롤 할 수 있는데 이 스크롤이 얼마나 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값이고요. 이 스크롤 값이 보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작품에 들어갔다 나오더라도 원래 스크롤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마지막으로 웍스 같은 경우는 이제 각 작품들이 담기는 건데요. 이제 main.py 같은 경우는 각 작품의 그 메타데이터를 담고 있고요. 이제 작품 이름, 작품 이미지, 작품 대표색 가지고 있고 렌더러 같은 경우가 실제로 각 팀원분들이 만들어준 코드를 제가 적당히 마핑해가지고 만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렌더러 같은 경우는 나중에 다시 소개를 드릴게요. 이제 몇 가지 제가 이걸 만들면서 골치 아팠던 점을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 일단은 가장 먼저 골치가 아팠던 거는 렌더러였습니다. 원래 p5.py 라이브러리는 럼파이 럼파이 맞나? 잠시만요. p5.py는 럼파이가 아니라 아마 다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걸로 비즈파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엔드 렌더러로 VIS 파이라는 걸 사용해서 이제 그 그래픽을 화면에다가 그리는데요. 근데 이 VIS 파이가 3D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하게 기능을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편리함은 좀 있지만 아쉽게도 이 제가 만든 터미널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인 크레이트 그래픽스를 지원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VS파이가
좀 연구용이나 이런 용으로 설계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 돌렸을 때 프레임이 굉장히 안 나오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이 비슷한 거를 그냥 럼파이 VIS파이 버전으로 만들었던 적이 있는데, 이제 여기 올드 안에 해당 코드가 들어있는데 거기선 이제 프레임이 60프레임이 안 나오고 30프레임도 겨우 유지하는 그 정도의 최적화를 보여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럼파이가 아니라 스키아 렌더러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스키아 렌더러도 약간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게 럼파이 그 P5PY라는 라이브러리 자체가 아직 또 개발 중인 조금 안정화가 안 된 그런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커밋이 2주 전에 있을 정도로 아직도 업데이트가 좀 되고요. 그다음에 이슈 중에서 이제 이렇게 중요한 오류가 있는데, 실제로 제가 이 오류를 겪어가지고 그 좀 오류를 겪어가지고 이거를 좀 해결하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이 오류도 잠깐 보여드릴 건데, 이제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프리로드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실행하고 있고요. 이제 만약에 이 프리로드가 없는 상태면 어떻게 되냐면, 이 상태로 코드를 실행하면 p5.py가 실행되지 않고 검은색 화면으로 고정이 되어버립니다.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아요. 이거를 수정하려면 화면 크기를 줄이고 화면 크기에다가 변화를 주고 그 다음에 놓으면 다시 실행이 되는데요. 이게 왜 그런가 해서 봤더니 런에서 이제 스키아 렌더러 베이스 이 코드에서 메인 루프를 보시면 셀프.점 리사이즈드가 true일 때 이 while 문이 실행이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맨 처음에 시작될 때 리사이즈라는 메소드가 실행되면서 self.resize가 false가 되면서 이 루프가 멈춰버립니다. 왜냐면 원래 set window size라는 함수를 비동기적으로 실행을 하는 것 같은데, 이 set window size가 완료되면 여기 set frame 이 콜백에 따라서 이 버퍼 콜백이 실행되고 리사이즈가 true가 되면서 이 while 문이 다시 실행이 돼야 되는데,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리사이즈에서 set window size가 실행되고 바로 이 콜백이 실행이 되면서 set resize가 true가 되고 그 다음에 리사이즈가 false가 되면서 여기서 이 리사이즈가 false가 되면서 막혀버리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코드에서는 이쪽 이제 이렇게 해서 실제로 만들어진 스퀘어 렌더러를 여기서 이 런 단계에서 스퀘어 렌더러를 사용했을 때 이 단계에서 렌더러를 이제 인스턴스화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스케치에 렌더러를 p5.sketch라는 객체에다가 이 변수에다가 이 렌더러를 이 인스턴스를 할당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 프리로드 메소드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이제 프리로드에다가 이제 전역 코어 p5.py가 여기서 말하는 p5 스케치랑 같은 객체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객체를 접근해가지고 p5.sketch 리사이즈 메소드를 덮어쓰기 해버리는 방식으로, 원래는 이런 코드였지만 덮어쓰기를 시켜버려가지고 리사이즈를 false로 만들어버리는 방식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드가 돼 있으면 따로 수정을 안 해도 실행이 되도록 바꿨습니다. 네, 그렇게 문제를 해결을 했고요.
이제 실행을 하는 걸 보면서 윈도우의 초기화 과정부터 천천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제 빌트인 카메라 같은 경우는 그 작품 때문에 만든 거라서 무시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맨 처음 코드가 실행되게 되면 윈도우라는 클래스로 인스턴스를 만들게 되고 이닛을 통해서 초기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닛 같은 경우는 그다지 별 쓸모는 없고요. 그냥 전역 네임스페이스에다가 윈도우를 이 윈도우 자신 인스턴스로 설정하는 건데, 사실 원래는 이렇게 되면 왜 여기 변수에다 할당하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사실 저는 의문이에요. 원래는 이게 전역에다가 추가할 생각이 없었는데 함수형 컴포넌트를 만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전역에다가 추가해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고요. 프리로드는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것과 맛 같고, 그래서 에셋 애드 폰트를 하는데 초기화 과정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초기화를 합니다. 이제 셋 윈도우 같은 경우는 아톰에서 상속받은 건데요. 아톰 같은 경우는 전역 내부적으로 이제 그 윈도우라는 클래스 멤버를 가지게 되는데요. 근데 이 클래스 멤버를 뭔가 좀 자바스크립트의 글로벌처럼 쓰고자 이렇게 만들기는 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빌트인으로 추가해버려가지고 굳이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빌트인 윈도우 해도 되는데, 사실 저도 왜 한지는 모르겠어요. 원래 애초에 빌트인 자체를 쓸 계획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함수형 컴포너를 만들면서 원래 쓰게 됐고, 이건 원래 윈도우를 쓰게 돼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톰에다가 클래스를 하고 셀프 윈도우 해가지고 초기화하는 그런 코드고요. 그 다음에 아톰 이제 셀프 윈도우로 아톰에 설정하고, 이제 윈도우도 아톰을 상속으로 받으니까 아톰의 초기화 메소드 생성자를 호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타이머, 글로벌 타이머라는 인스턴스를 만들고, 에셋 관리해주는 에셋 매니저라는 인스턴스를 호출해주고, 인스턴스를 생성해주고, 미드헤이트 만든 다음에 타이트까지 설정하고, 그 다음에 루트 아톰이라는 거를 논으로 해서 초기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벤트 디스패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p5.py에서 자체적으로 마우스 클릭, 마우스 드래그, 키보드 클릭, 뭐 이동 같은 이벤트가 있는데, 이걸 이제 윈도우로 가져오기 위해서 한번 와핑해주고, 그다음에 p5.py가 전역에 이런 함수가 있는 거를 감지하고 실행하는 방식이라서 메인에다가 이런 람다 함수를 실행해주는 걸로 실행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에셋 여러 가지 추가를 하게 되고요. 에셋 매니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는데, 폰트랑 이미지 해가지고 이제 그 애드 폰트, 애드 이미지 하면 프리로드에다가 다 지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프리로드 폰트랑 프리로드 이미지에다가 지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런 할 때 로드를 하게 되는데, 이때 전체적으로 실제로 P5 객체를 가져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set 루트, 그 set 루트로 사용할 컴포넌트를 하나 지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런을 하게 됩니다. set 루트 같은 경우는 별도의 코드는 없고요. 그냥 루트 아톰에다가 아톰을 지정해주는 그런 코드이고, 이제 런이 있는데, 이 런을 하면 P5에서 런을 하는, 실제 그냥 P5를 실행해주는 메소드입니다. 여기서 프리로드, 드로우, 셋업이 실행이 되게 되는데요. 프리로드는 아까 설명드렸듯 P5PY의 버그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한 거고요. 이제
P5가 실행되면 맨 처음으로 셋업 함수를 실행하는데, 이 셋업 함수가 호출이 되면 이제 에셋에서 프리로드된 에셋들을 실제로 p5 객체로 가져오는 로드가 진행이 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p5의 사이즈를 네, p5의 사이즈를 조정하고 p5의 타이틀까지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드로우를 하게 되는데, 이제 드로우 과정이 조금 재미있습니다. 일단은 내부적인 타이머를 1 증가시켜주는 셀프 타이머 틱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배경을 사실 안 지정해도 되기는 하는데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하고자 P5 백그라운드를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핵심인 크레이트 그래픽스를 이용한 방식인데, 이제 셀프 렌더를 호출해가지고 이제 크레이트 그래픽스를 만들어가지고 그래픽을 이미지 방식으로 화면에 출력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렌더가 어떻게 구현되어 있냐면요, 렌더 같은 경우는 이제 렌더 루트 아톰 좀 렌더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렌더랑 이 렌더는 의미가 살짝 다릅니다. 왜냐면 이 렌더는 컴포넌트를 렌더하는 건데요, 이제 p5.react 파일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렌더는 여기서 볼 수 있듯 이 렌더입니다. 이 렌더는 컴포넌트를 실행을 시키고 그 결과값을 리턴하는데요. 이 결과값이 뭐냐 하면 바로 한 컴포넌트 예를 들어 보여드리자면 이 엘리먼트입니다. 이 결과값은 엘리먼트를 반환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엘리먼트의 구현을 보면 알 수 있듯 엘리먼트 렌더를 한다는 것은 이 크레이트 그래픽스를 통해 만들어진 그래픽을 반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렌더를 하면 결과적으로 이 그래픽스가 반환이 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걸 이미지로 화면에 표시하는 방식이 이 p5.react 윈도우의 렌더링 방식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사용했는지 알기 전에 제일 먼저 이 p5 리액트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p5 리액트 같은 경우는 함수의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음... 클로저. 네, 클로저를 이용한 개념인데요. 이제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그 실행 환경이랑 그 렉시컬 컨텍스트나 이런 실행 환경에 따른 캡처링을 진행을 해가지고, 캡처링이 맞나요? 아무튼 실행 환경에 따라서 그 함수의 컨텍스트에 따른 변수들을 가져와가지고 실행할 수 있는데, 그래서 똑같은 함수를 실행하더라도 이전 상태를 기억하는 그런 재밌는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p5.react라는 함수도 그와 비슷한 방식인데요. p5react는 전역을 만들고 이제 이 훅이라는 그 이제 내부 프로퍼티라고 할까요? 함수라서 그냥 변수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변수를 받아가지고 유지 벡터랑 유지 스테이트, 유지 어리에프를 구현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리액트와 이 p5 리액트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는데요. 리액트 같은 경우는 이 훅을 실행 순서에 따라서 구분을 합니다. 별도의 키나 피를 가지지 않고 실행 순서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데요. 첫 번째 그 훅이 그 호출된 순서에 따라서 각 훅의 상태를 관리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if문이나 이런 곳 안에다가 훅을 넣으면 안 된다는 이유가 이 훅의 실행 순서가 변화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거를 구현하려고 보니까 그냥 한 스크린만 있으면 괜찮은데 이제 컴포넌트가 그 돔에서 사라질 때, 그 특정 컴포넌트가 사라질 때 훅이 이 특정 훅이 이 자신이 속한 함수가 사라지는 것을 감지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몰라가지고 저는 그 실행 순서를 통해서 훅을 구분하는 대신에 키를 사용해서 훅을 구분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유지 이펙트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키를 가져오는데요. 이 키 같은 경우도 키를 어떻게 관리하냐면 이거는 리액트 쿼리에서 가져온 방식인데요. 그냥 키가 배열이고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이 받게 되고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훅셋은 어떻게 저장되냐면 A는 B는 value 하면 value에 이제 그 훅의 정보가 담겨 있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뮤즈훅 같은 경우는 getHook 훅을 가져와서 이펙트를 실행시키거나 아니면 그 클린업 같은 걸 실행하고 특정 상태가 변경했을 때 이펙트를 실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요. 유지 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함수가 다시 실행되더라도 이전 상태를 가져와주는 그런 걸 실행하고 있고 유저 ref는 네, 뭐 비슷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사실 실제 리액트랑은 동작 원리가 굉장히 다를 겁니다. 리액트를 흉내낸 거지 실제 리액트처럼 상태 관리를 굉장히 빡세게 하고 그다음에 변화가 있을 때만 막 렌더링을 하는데 얘도 어느 정도는 그렇게 따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일부분에서는 최적화가 안 된 부분이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렌더 같은 경우는 엘리멘터를 반환하고 계속 이제 키를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저장된다고 했는데 하나하나 지정하면 힘드니까 훅을 편리하게 가져오고 설정하고 할 수 있는 get셋을 만들었고요. 이제 그 화면을 이동하거나 아니면 기존 상태를 없어야 될 때 이제 훅을 삭제할 수 있는 훅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리셋 훅이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리프레시 같은 거는 안 쓰고요. 이거 삭제를 안 했네요.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엘리먼트 하나 만든 거를 볼 건데 이제 로딩 텍스트라고 맨 처음에 그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이렇게 숫자가 올라가면서 오퍼시티가 변경되는 이런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로딩 같은 경우는 0부터 100까지 그 텍스트를 말하고요. 오퍼시티 같은 경우는 이제 불투명도를 말합니다. 이펙트 파이썬은 람다 같이 익명 함수가 여러 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따로 기명 함수를 만들어가지고 설정하는 방식을 사용을 했고요. 이제 move loading 함수를 실행을 해가지고 0 초기값은 0인데 100까지 120프레임 동안 타이밍은 0.5, 0.5, 0.5, 0.5 무브 오퍼시티도 오퍼시티 250, 0부터 255까지 60프레임 동안 0.5, 0.5, 0.5, 0.5로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set 타임아웃을 걸어가지고 180프레임 뒤에 무브 오퍼시티를 0으로 다시 바뀌게 만들었고요. 이제 유지 이펙트를 해가지고 사실 그 배열이라고 했지만 이렇게 그냥 텍스트로만 써도 실행이 되고요. 유지 이펙트 LT에다가 이펙트를 실행하고 별도의 디펜던시가 없으므로 맨 처음 한 번만 실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return 텍스트 엘리먼트를 받아나게 되고요.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좀 더 복잡한 거 같은 경우는 타이틀이 있는데요. 타이틀 같은 경우는 엘리멘트와 엘리멘트의 차일드런이 있습니다. 오퍼시티나 오퍼시티 같은 건 똑같고요. 글로벌 스테이트에서 현재 그 작업물을 정보를 가져오고, 이제 디펜던시에 커런트 워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커런트 워크가 변경되면 이 워크 이펙트가 실행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넌이면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서브 타이틀을 설정하는 건데, 코드를 보면 실행이 되고 여기서 서브 타이틀이 뜨는 걸 볼 수 있는데, 이제 방금 워크가 변했으니까 이 워크 이펙트 함수가 실행이 됐고, 그래서 워크 이펙트가 있으니까 텍스트 그 워크 이펙트를 오퍼시티를 255로 바꾼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펙트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시작할 때도 딜레이를 주기 때문에 원래 0이었는데 250으로 그거를 한 방식이고요. 텍스트 원래는 익스프레스 터미널을 하고, 위치는 화면의 중간, 높이는 50, 텍스트 얼라인 센터, 스타일 같은 거 다 지정을 해주고, 이제 리액트처럼 차일드런을 할 수 있는데 얘는 JSX를 문법을 사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JS 빌드할 때 나오는 크레이트 엘리멘터를 응용을 해가지고 차일드런 배열 이렇게 새로운 다른 텍스트 이렇게로 만들었습니다. 다른 것들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개념을 사용해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고, 또 사실 리액트를 따서 만든 거다 보니까 별로 다른 건 없습니다. 그냥 리액트 가치 자체라고 보면 되고, 속성 같은 거 여러 가지 지정돼 있고 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독특한 게 워크 렌더인데요. 워크 렌더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만든 작품을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만든 작품이 이제 여기 안에 가져와야 되잖아요. 이게 저희가 작품을 만들 때 한 번에 뭉쳐가지고 한 프로젝트를 만든 게 아니라 각자 프로세싱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거를 제가 코드를 적절하게 변형을 해가지고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코드인데요. 이거를 제가 렌더러라는 함수로 바꿔서 실행을 하는데, 이제 렌더러라는 기본적인 클래스를 상수로 받아가지고 여기 안에다가 셋업, 드로우 이렇게 두 개의 메소드,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를 더 구현하게 되는데요. 이거 말고 이제 오를 통해서 보여드리면, 음, 클린업을 구현한 게 없나? 클린업은 안 썼나 보네요. 만들어 놓고 안 썼는데. 아, 네. 그냥 이제 셋업 함수를 통해서 내장 객체들을 다 선언해주고, 이제 드로우를 하는데, 원래는 드로우에서 P5 리액트, 뭐 P5 이클립스 이런 걸 이용해서 바로 화면에다 그렸잖아요. 근데 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크레이트 그래픽셀을 통해서 그래픽 객체를 만들고, 그래픽 객체에다가 다 그린 다음에 이 그래픽 객체를 반환을 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픽 객체를 반환하면 어디다가 쓰냐, 이제 렌더러에서 그 워크 렌더라는 컴포넌트가 있는데, 여기서
드로우 원래 드로우라는 함수에다가 그래픽스를 지정을 해놓고 버퍼를 만들어 놓고 버퍼에다가 버퍼를 현재 그래픽 그 해당 웍스가 반환하는 그래픽을 설정을 해가지고 이 그래픽 엘리멘터를 통해 화면에 출력하는 그런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유지 팩트에다가 따로 디펜던스 어레이가 없으므로 매 실행마다 실행이 되게 되고요. 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리액트에서는 함수가 모든 경우에서 실행이 되잖아요. 근데 그 상태가 변했을 때만 함수가 실행이 되잖아요. 하지만 그 여기서는 함수는 무조건 프레임마다 한 번은 무조건 실행이 됩니다. 다만 그럼 유지 팩트의 존재 의의가 뭐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제 그 유지 팩트는 이 상태가 변했을 때만 이 이펙트가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실제로 보시면 이 워크 렌더가 하니까 계속 1이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리액트에서는 실제로 프레임마다 실행되는 게 아니라 그냥 상태가 변했을 때만 실행이 되죠. 그럼 그게 가장 중요한 P5 리액트와 리액트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렌더 해가지고 크레이트 그래픽스를 사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고요. 네, 아마 이렇게 소개를 한 게 P5 리액트 저희가 만든 컴포넌트의 대부분의 소개가 될 것 같습니다. 각 워크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리고 싶지만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이제 각 팀원 편유나 씨나 아니면 이선우 씨 학우분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제가 작업한 부분은 여러 가지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였고요. 그냥 이런 영상 같은 경우는 누군가에게 제 프로젝트를 자세하게 설명해보다는 나중에 제가 이 프로젝트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구현을 했구나, 아니면 왜 이렇게 구현을 했을까, 이런 거를 남기기 위해서 영상을 만든 거라서 아마 그냥 여러분이 이 제 영상을 봤을 때는 왜 이런 영상을 만들고 설명이 있다고 이렇게 별로지? 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애초에 이해를 시키려고 만든 영상은 아니다 보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사실 이 영상을 진심으로 보시는 분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들지만 혹시라도 여기까지 봐주셨다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미래에 저가 본다고 해도 좀 부끄러운 영상이지만 설명도 제대로 안 됐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